자, 여기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배운 거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1904년 러일 전쟁부터 한일합병까지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죠.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등등등 수많은 조약들 체결하면서 서서히 우리나라 망해가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를 국권 피탈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시기다. 이때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힘으로 일본에 맞서 싸우자는 움직임이 크게 두 부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으로서 총칼로서 일본한테 저항해서 먹히지 말자. 또 하나는 지식을 키우자. 그리고 돈을 벌자. 그리고 문화적인 힘을 키우자. 이걸로써 일제에 저항하자. 여러분, 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일본에 먹히잖아. 힘이라는 게 단순히 주먹 같은 이 무력도 힘이지만 이런 것도 힘이에요. 지식. 판에 잘 보세요. 몸은 왜소하고 힘은 없는데 공부 졸라 잘하는 새끼 건들기 어렵죠. 힘이에요. 대학 교수들 못 건드리잖아. 돈. 삼성 이재용 드래곤이라고 하던데 이 드래곤 못 건드리잖아. 대통령 후보들도 이재용 만나고 막 그러잖아. 문화, BTS, 노래의 힘. BTS 보면 막 오줌 싸고 난리가 나잖아. 사람 오줌 싸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힘이에요. 문화도. 이런 것들 다 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저항을 할 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끝내 먹혔지만 이렇게 무력으로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의병이에요. 의병. 세 가지 의병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간접적인 지식, 돈, 문화를 키워서 먹히지 말자는 움직임이 오늘 배우는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그래서 의병은 직접적이고 빠르게 부딪히는 거고 힘으로써 애국 계몽 운동은 좀 간접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식과 돈, 문화, 힘을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이 사이가 안 좋아. 같은 조선인인데도 의병은 애국 계몽 운동 뭐라 비판하는지 알아요? 비열한 새끼들. 지금 나라가 망하 생겼는데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지식 쌓을래? 비열한 새끼들.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반대로 애국 계몽 운동은 의병한테 뭐라 비판하는지 알아요? 무식한 새끼들 힘만 세가지고 니들 힘 가지고 일본한테 될 것 같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 모으고 지식으로 문화로 저항해야지. 멍청한 새끼들. 이렇게 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따 보면은 이걸 병행한 단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 갈 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주로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거야.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힘을 키워서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라는 운동이 애국계몽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 우리 앞서 배웠잖아요. 진화론이 원래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데 적자 생존,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 먹는 건 당연하다. 그런 논리로 강자만의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이렇게 먹히는 이유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럼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힘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해서 지식의 힘을 키우고 산업, 회사 세워서 돈 벌어서 경제로 힘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자. 이런 운동이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거죠. 거창하게 쓰여져 있지만 간단한겨. 자, 그래서 이런 걸 추진했던 단체가 크게 네 가지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눈치 깠죠? 100% 뭐가 나오냐면 신민회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왔으니까 소개해 줄게요. 보안회. 일본이 황무지, 못 쓰는 땅을 황무지라 부르거든. 황무지를 지들이 개간하겠다고 달라고 요구했어. 근데 우리가 주머니에서 살포시 꺼내줘. 꺼지세요라고 했던 반대했던 단체가 보안회. 요것만 나옵니다. 헌정연구회 정은 정치를 연구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고 싶어 했냐면 독립협회를 개성했다는 말에서 눈치 깠죠.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게 입헌 정치잖아요. 입헌 군주제. 또 의회사를 펴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의회나 입헌 정치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입헌 군주제를 헌정연구회가 추진했고 헌정연구회 해체되고 만들어진 게 대한자강회예요. 여기 쓰여져 있네. 계승했다. 그래서 똑같아. 입헌 군주제 수립을 주장했다. 근데 대한자강회만의 특징이 전국에 지회, 우리 CU 체인점이 있는 것처럼 얘네도 체인점, 지회를 두었어요. 전국 곳곳에 대한자강회 지회를 뒀다라는 거. 그리고 월보, 매월 간행한 잡지가 있어요. 요 왼쪽에 나오는 거, 요거.
그래서 이 확대해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대한자강회월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 사진이 잘 나오거든. 이렇게 한반도 그림 나오고 대한자강회 월보 나오면 대한자강회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본 김에 볼게요. 대한자강회 취지문인데, 물론 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달려 있다. 스스로자 강해질 강,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뭘로? 지식과 산업으로. 이런 취지에서 대한자강회가 활동을 한 겁니다. 하지만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 운동하다가 강제로 없어집니다. 고종은 왜 강퇴당했을까? 그렇죠. 앞에 배웠잖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 보냈죠. 그래서 일본이 그걸 빌미로 강제 퇴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거 반대하다가 해산당했어. 그래서 대한자강회가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거죠. 제일 잘 나온 게 신민회. 신민회는 비밀단체였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안창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창호. 요 사람이에요.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내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사람이야. 안창호가 신민회를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었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미국의 수많은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 구심점을 역할했던 게 안창호고, 이 사람이 미국 동포들한테 모금을 해서 우리 임시정부라든지 독립운동가들한테 돈 찔러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마지막 또 우리 독립자금을 모금하려다가 일본한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우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회에 이 안창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대단히 저평가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민회가 시험 잘 나오는 이유는 비밀 단체도 있지만 이 공화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화정 여러분 지금 처음 들어보죠? 우리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조선부터 대한제국 망할 때까지 우리는 100%다 전제 군주제였어. 왕이 있고 왕권이 졸라 셌던 이 시스템이야. 우린 요거밖에 없었어. 이번 군주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은 있지만 왕권이 약한 영국, 일본 같은 나라 한 번도 없었다니까. 이걸 하고 싶은 적은 있었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다 입헌 군주를 하고 싶었지만 다 실패했죠. 근데 공화정을 주장한 최초의 단체가 등장했네. 그것이 신민회, 공화정. 그럼 공화정이 뭐야? 이렇게 역사는 발전하거든요. 가장 발전한 형태인데 왕이 없어. 왕 대신 누가 정치하냐면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합니다. 그 대표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독일은 총리죠. 이러한 시스템을 공화정, 그래서 대한민국도 공화정, 공화제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실현되었지만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5천년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게 신민회야. 안 중요할 수가 없죠.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공화정 하겠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얘네도 똑같아. 힘을 키우고자 했고, 근데 신민회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얘네는 독립, 무장투쟁도 하려고 그랬었어. 아까 어땠어요? 이거 아니면 요거였죠. 서로 욕했었죠. 비열한 새끼들, 무식한 새끼들 서로 욕했죠. 근데 신민회는 요 둘 다 병행을 하려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애국개몽운동 본연의 실력, 힘을 키우려고 했던 운동. 먼저 학교를 세웁니다.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평양의 대성학교, 오산학교. 선생님은 대성학교에 별표 쳐주고 싶어요. 요게 대성학교고 사진이에요. 태극기가 보이네. 안창호가 만들었고, 쌤 기억으로는 안창호가 여기 교장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이 대성학교가 유명한 이유가, 이 대성학교 앞을 지나가면 노래가 들렸대. 무슨 노래일까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애국가가 울려 퍼졌대요. 그래서 안창호가 여기서 애국가를 부르게 시킨 거야. 교육을 시킨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국가가 아니에요. 가사는 똑같아. 하지만 다른 점은 음이 다릅니다. 이렇게 불렀대. 우리 초기 애국가는 이랬었대요. 너희들도 알고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많이 들어본 음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원래 외국 음인데 여기다 가사를 입힌 거야. 이 가사를 누가 썼냐면 안창호가 썼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다른 후보도 있지만 안창호가 가장 유력해.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의 그 가사 있죠. 안창호가 썼다니까. 그 학교가 대성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태극 서관. 서니까 책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고, 자기 회사.
자기를 만드는 회사. 자기 이 애인이 아니라 도자기 같은 회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깨우쳐 주려고 노력했던 단체 신민회. 그런데 더 대단한 게 해외에다가 독립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나라를 되찾으려고. 어디에다가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기지 삼원보를 만듭니다. 대단한 애들이요. 남만주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입니다. 한반도 요 바로 위쪽을 요 바로 위쪽만 따지면 여기를 간도라고 불러요.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그 중에서 요쪽은 북간도라고 불러요. 북간도. 그리고 요쪽은 서쪽에 있어서 서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 달라요. 여기 전체는 간도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불러요. 남만주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전체가 만주거든. 만주 중에서 남쪽에 있어서 남만주 혹은 간도, 요 위쪽은 북간도, 요 서쪽은 서간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헷갈리면은 몰라도 돼요. 한마디로 요 남만주가 한반도 위쪽이다. 여기쯤 되거든요. 요 서간도지요. 여기다가 기지를 만들어. 독립운동 기지. 장기적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요 형제들, 육형제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영이거든요. 요 사람이에요. 이회영이고 이 육형제들이 거기다가 독립기지를 만들어요.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일제 맞서 싸우려면 총칼, 무기, 독립군이 필요하죠. 그럼 독립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옷 입혀주고 총칼 주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이 졸라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육형제가 돈을 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요 그림인데 일제한테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죠. 1910년에 이때 이 육형제가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결정하자고 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어. 일제가 먹었는데 일제에 협력하고 잘 먹고 잘 살까? 협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대대로 조선시대 명문가 집안인데 독립운동을 할까? 만장일치로 독립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 했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 있죠. 다 처분을 해. 일본 몰래 다 급하게 팔아서 제값도 못 받았대. 근데 현재 가치로 최소 2조 이상이래요. 어마무시한 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평가받으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급하게 요 위에 올라가서 요쪽 남만주 혹은 서간도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삼원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가 삼원보, 그래서 남만주라고도 하고 서간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사관학교도 만들어요. 처음에는 신흥 강습소란 이름으로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신흥 무관학교라고. 한마디로 지금 우리 육군사관학교 있죠. 그런 장교를 배출하는 독립군 양성소예요. 요게 빠졌어요. 그래서 삼원보에 독립기지도 건설했지만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장교 양성소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여기서 배출된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일제강점기가 몇 년 지속이 돼요. 36년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 결과론적으로 36년 지나고 광복을 맞았는데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했어.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일주일에 세끼만 밥을 제대로 먹으면 제대로 먹은 거래. 그래서 이 육형제 중에 첫째 형 죽어, 둘째 형 죽어, 셋째 죽어, 넷째 죽어, 이시형 살고 동생 죽어. 유일하게 이시형만 살아남아요. 죽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졸라 비참하게 죽어. 일본한테 끌려가서 고문받아 죽고, 어떤 사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실종되고, 불쌍하게도 이시형 혼자 살아남아. 돈도 다 잃고. 그런데 그 노력인지 몰라도 36년 만에 나라를 찾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마지막 해방되었을 때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중국에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 타고 고구로 돌아갑니다. 누구랑 함께? 우리 김구 선생님과 함께.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김구랑 독립운동가 모습인데 여기 보면 태극기 있죠. 요 김구 선생님 여기 있네요. 표정이 다 보면 어때요? 밝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울고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남은 이시영.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이었는데 자기 형제들 다 죽었어. 재산 다 잃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시영. 선생님 이 사진 보면 눈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람들 기억해줘야죠. 그래야지 덜 억울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릅니다. 사회의 지배층들이 자기의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모습.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명사 이회영과 육형제들. 아주 유명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자, 이랬던 이랬던 신민회가 해체됩니다. 105년 사건을 계기로. 이게 뭐냐면 안악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어떤 독립운동가가 황해도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있었어. 근데 일본 경찰한테 딱 걸렸네. 근데 조사해보니까 신민회 소속이야. 신민회라는 게 있네 해서 싹 잡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105명을 감옥에다 쳐넣게 돼요. 이것을 105년 사건이라 불러요. 근데 안악 사건을 조작해 단순히 독립자금만 모금한 건데 그 당시 때 일본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해가지고 날조 조작을 해가지고 105명을 끌고 가서 심하게 고문하고 감옥에 살게 합니다. 이게 우리 신민의 인사들이 105명이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자세히 확대하면은 되게 잔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끌려가는데 얼굴을 꽃갈로 이렇게 가려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자,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 일환으로 교육활동과 언론활동이 활발합니다. 자, 교육활동으로는 여러 학회들이 만들어지고 공부하는 모임들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언론활동. 그래서 매국노들, 친일파들이라든지 일제 침략자들을 비판하는 언론활동을 통해서 저항을 합니다. 언론도 힘이잖아. 황성신문 배웠잖아 우리. 시라 방송되고 오늘 목노아 통곡한다. 봤죠? 요 사진 봤잖아. 장지연의 시라 방송되고 오늘 목노아 통곡한다. 그리고 이 개 돼지 새끼들아 하고 매국노들하고 일본 놈들 비판하죠. 황성신문.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매일신보. 의병이 되게 호의적이야. 의병을 응원했다라는 거죠. 요 사람인데 외국인이 만든 신문이에요. 베델. 베델가 우리나라 양기탁이라는 사람인데 양기탁도 시민의 사람인데 우리는 요 베델을 기억해줘야 돼요. 영국인입니다.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나라 졸라 불쌍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눌러 살면서 지가 신문을 만들었어요. 양기탁과 함께. 이게 대한매일신보예요. 근데 영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못 건드려. 또 이 베델은 우리나라를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편을 무조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을 누구보다 비판을 해.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문사에 일본인 출입금지라고 써놓고 일본의 비판, 일본의 악행을 다 보도를 합니다. 누가 쓰렸을까? 일본이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 맺었었잖아. 영일동맹. 그래서 영국 본토에 찔러가지고 이 베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베델이 재판받고 감옥에 가죠. 거기서 병을 얻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하지만 이 베델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묻혀 있어요. 베델. 그래서 베델이 영국인인 걸 이용해서 일본에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적이었었던 대한매일신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서 나라빚을 갚자는 운동을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때 더 설명해줄게요. 여긴 중요하지 않고. 자, 애국개몽운동이 좋은 점은 애국심과 근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 돈 벌고 경제 자립을 하는데 큰 기반을 마련해줬다라는 거. 아쉬운 점은 사회 진화로 신봉 너무 믿어. 강자가 약자 먹는 걸 너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강자인 일본한테 식민지배는 당연하다는 논리가 빠지면서 일부 지식인들은 친일파가 됩니다. 우리나라 친일파의 거의 대다수는 애국개몽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하지만 힘만 세다고 비판받던 의병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일부는 친일파가 되긴 했지만 거의 대다수는 애국개몽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왜? 강자가 약자 먹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일파들은 강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놓고 친일을 합니다. 나쁜 새끼들이요. 그리고 의병 비판했다고 그랬죠? 무식한 새끼들이 힘만 세가지고.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이 잘한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쉽습니다. 자, 지우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애국개몽 운동 봅시다.
자,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먼저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독립을 찾는 장기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거 세워서 지식에 힘썼고 회사 만들어서 돈 벌자고 했고 신문사들도 여러 가지 힘을 보탰죠. 단체 보안회 보고관문의 줄임말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보고관문의 줄임말 보안회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일본이 황무지 개간 요구를 했었을 때 반대했다라는 거. 헌정 연구에 정치를 연구했고 입헌 군주제. 이게 이어진 것이 대한자강에 당연히 입헌군주제 주장했을 거고 지휘에 체인점도 없고 월보 한반도 모양의 월보를 발행했고 고종 강퇴를 반대하다가 해체당합니다. 뭐니 해도 시험엔 신민회가 나온다고 했죠. 안창호 꼭 기억해야 되고 이혜영 형제 나오네요. 육형제 아까. 비밀단체입니다.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해서 중요했었다 그랬죠. 실력 양성만 주장했으면 덜 중요했는데 무력까지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남만주 혹은 서간도에 삼원부랑 독립국지를 만들었고 신흥무한학교 만들어서 독립군 장교들을 배출했다라는 거. 훗날 일제강점기 때 활약이 이 신민의 씨앗이었다라는 거. 실력 양성을 위해서 회사 만들고 학교 만들고 백오인 사건 조작해서 감옥에 가서 해체가 되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의병에 비판적이었고 무식한 새끼들 그리고 일부 세력이 친일파가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문제. 자, 애국계몽 운동은 사회 진화론 관점에서 교육과 산업 진흥하고 애국심 고취에 힘썼죠. 대한자강회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아니죠. 대한자강회가 아니라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였었죠. 신민회. 너무나 쉽죠. 자, 그리고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맞죠? 대한매일신보는 의병에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 저항하는 건 다 응원해줬잖아. 의병에 호의적이었다. 왜?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만들었고 일본의 가장 적대적이었었다 그랬죠. 자, 고종태의 반대를 하다가 해산당한 건 대한자강회였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신민회 회사였었죠. 자, 장기적인 독립운동 기반을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신민회죠. 어디에? 남만주 혹은 서간도 지역에 신민회가 삼원보라는 기지를 만들었었죠. 삼원보. 자,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던 거 보완해왔었죠. 자, 을사늑역 이후 국권 소유 방향은 크게 두 방향이었죠.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의병이었거나 아니면 실력 양성을 추구하는 애국계몽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국계몽 운동 한 거고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었죠.